네, 그러면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 적폐 청산 방송 팟캐스트 역적 여름 특집 공개 방송 3탄 네, 북 콘서트입니다. 항일 음악 330곡.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에 관한 북 콘서트이기 때문에 역시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좀 음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노관우 씨가 직접 항일 음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님이 사실 이런 강의를 많이 아까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피아노를 치시면서 많이 하셨어요. 그 능숙한 강의를 제가 쫓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아버님을 아시는 분들은 또 그 강의를 보셨던 분들, 들으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오늘 이게 데뷔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이 떨리고요. 아버지가 계셨으면 너무나 멋있게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제가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네, 아버님 뜻을 받아서 하는 것에 그냥 목표를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화면이 잘 안 보이시지만 대충 어떤 화면인지 보이시죠? 네. 저는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 하겠습니다. 촛불 집회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저는 촛불 집회에 대한 첫 인상이 그러니까 광장에 대한 첫 인상이 이번 촛불 집회가 아니었어요. 저는 84년생인데 제가 처음으로 광장을 경험한 곳은 2002년 월드컵. 네, 2002년 월드컵 때 저는 고3이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네, 가서 응원했다가 결국 재수를 했는데 그때 그렇게 광장에서 시끄럽게 친구들하고 같이 소리 지르던 기억이 저한테 남아있는 광장에 대한 기억입니다. 반면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번 촛불 집회가 본인들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광장을 경험한 어떤 장소였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패널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MC 노 선생님 은 광장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있으신지, 첫 광장이 어디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체험한 건 광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거리인데 네. 91년에 5월이었죠.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던 네. 나이가 나오네. 네. 네. 우리 박 선생님은 언제입니까? 네, 언제시죠? 네. 첫 광장. 네, 저는 그 80년 5월 서울의 봄 때 거리에 나왔었고 그 나서 그 이후에는 7년 동안 교문 박치기죠. 교문 박치다 87년에 처음으로 시청 광장에 나와봤습니다. 예. 네, 다들 광장에 대한 기억들이 다들 또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시간이 되니까 이런 걸 하더라고요. 딱 8시가 되니까 8시가 딱 되니까 하나 둘 셋 하더니 박근혜는 물러가라를 한 목소리로 외칠 때 저도 정말 목청껏 외쳤는데 그때 거기가 터져 있는 공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군중에 갇혀가지고 그 소리가 울릴 때 온몸에 소름이 돋고 아 정말 이 소리라면 이 정도 소리라면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하늘에도 닿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소리를 외치는 그 순간 그게 어떤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이제 콩나물이 나오니까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지금 딱 봐도 생기는 표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박근혜는 물러가라 라고 외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네, 이렇게 외치기도 해요. 자, 음표가 좀 어려워졌는데 이거 어떻게 외치는 걸까요? 네, 혹시 아시겠으면 우리 이 선생님이 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악보를 네, 잘 글로 배웠는데. 네, 한번. 박근혜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리듬만 보면 딴 따다단 딴 따다단이기 때문에 박근혜는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외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음이 없어도 어떤 리듬만 가지고도 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외치는 그 목소리가 하나의 음악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항일음악을 바라보니까요. 사실 항일음악이라는 게 그 당시 민중들이 그냥 외치던 소리, 그 외치던 그 광장에서 외치던 그 광장이 광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어떤 독립군이 싸우던 현장일 수도 있고 그 현장에서 외치던 그냥 그 소리들이 노래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1860년대부터 1945년까지 그때 시절에 있었던 모든 그 민중들의 노래를 항일음악이라고 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보들을 복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악보가 실제로 남아있으면 그냥 하면 됐는데 만약에 악보가 없이 음원만 남아있으면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악보로 옮겨 적어야 했고요. 안중근 옥중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중근 옥중가를 아마도 제가 이제 아버님이 해설 써놓으신 걸 이해하기로는 누군가 면회를 갔겠죠. 안중근 선생님의 안에서 노래를 부르시던 노래를 그 사촌이 듣고 그 사촌이 배운 노래를 또 안중근의 다른 사촌의 동생이 그 노래를 다시 배워가지고 밖에서 그래가지고 1995년에야 그 노래를 세상에 부르게 되면서 이 곡이 드러났거든요. 그렇게 한 악보를 그제서야 악보로 옮겨 적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셨던 아까 정률성 같은 작곡가도 사실은 다 언어가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은 다 또 한글로 가사를 바꾼 다음에 다시 그 곡조에 맞게 노래를 붙이는 과정들로 이 모든 악보들이 이렇게 집대성됐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들이 음악을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일반 대중들이 그냥 그 현장에서 그렇게 부르는 소리하고 지금 촛불 집회에 가봐도 이승환 이런 음악인들이 하는 노래가 또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일반 대중 민중이 부르던 노래 또 항일 노래고 또 그 당시에 전문 음악인으로 활동하시던 분들도 직접 곡을 작곡하시기도 하고 무대에서 공연하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항일 음악이 전개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미 정답이 나왔는데 일반 대중들은 이 노래들을 어떻게 접근하기 시작했을까요? 처음에 이 노래들을 어떤 노래를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들 음악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상태였을 저한테 질문하신 건 아니죠? 질문한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대중은 일단 따라 부르기 좋고 네. 익숙한 멜로디에 노래 가사를 바꿔서 메시지를 담아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거 짠 건 아니죠? 저랑 짠 거 아니죠? 네. 저는 네네네. 제가 알고 있는 그냥 기본 지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입니까? 네, 정답 맞습니다. 그래서 일명 노가바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그러려면 대중들한테는 익숙한 음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익숙한 음악들이 크게 세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악보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악보가 주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이 노래가 원래 무슨 노래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날 찾으시거든 광복군 갔다고 말 전해주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앙옥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불어요 3천만 가슴에 광풍이 후렴 다 같이 해볼까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요 암천만 가슴에 광풍이 불어요. 네, 가사를 제가 좀 실수했는데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노래 원래 노래가 뭔지. 네, 어떤 노래죠?
정선아리랑은 정선아리랑. 아니었습니다. 네, 정선아리랑은 아니고요. 네. 네, 밀양아리랑 정답입니다. 네, 밀양아리랑이고요. 원래 밀양아리랑 노래 가사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져 있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네, 이렇게 노래가 나가는 게 밀양아리랑의 곡입니다. 네, 이렇게 밀양아리랑 노래를 가지고 광복군 제3지대에 있던 김학규 지대장이 가사를 바꿔서 부르기 시작해서 점차 그 옆지대까지 이렇게 널리 퍼지면서 지금에 이르는 곡이 이 바로 밀양아리랑을 바꿔 부른 광복군 아리랑인데요. 이 노래를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이 노래는 어떤 노래를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긴 했냐면 우리가 이미 친숙한 우리의 민요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부른 곡들이 또 330곡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민요를 가지고 한 곡도 있었지만 서양 음악을 가지고 또 그렇게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기를 한 곡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곡을 먼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1865년에 미국의 남북전쟁기에 북부군이 행진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를 미국 사람이 작곡을 해서 그 노래가 당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이 그 노래 멜로디가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노래 멜로디를 차용해서 가사를 바꿔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불러보기 전에 제가 그 원전 악보를 좀 가져왔어요. 악보는 아니지만 가사가 저런 식으로 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일자 밑으로 이제 나오는 가사가 지금 제가 부를 노래 가사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가사인지 보이시나요? 네, 열성 있는 청년들아 단결심으로 오매불망 천신으로 맹약 하훈에. 네, 이렇게 고어라서 제가 알아보기 힘든 가사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가사들은 또 현대에 맞게 잘 바꿔서 악보에 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가사를 가지고 어떤 곡에 붙였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곡인지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떤 곡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열성 있는 청년들아 단결심으로 저 악종의 독한 세력 격파하기를 오매불망천신으로 맹약한 후에 대한정신 발행합시다. 내 아무리 그리하여도 내 아무리 그리하여도 이 마음과 내 정신은 못 뺏으리라. 건국 청년이 여기 있다. 네, 이런 노래인데 네, 노래 멜로디가 익숙하신가요? 네, 어떻게 익숙할까요?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교회에서 들어보신 분들 많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노래 박 선생님은 다른 가사로 부르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가사로 부르셨죠? 신대한군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네. 신대한의 독립군. 네, 살짝 한 소절 불러주시죠. 또 마이크를 내가 잡아서. 자, 오늘 그 북 콘서트의 네. 전속 보컬리스트입니다. 네. 저는 아까 그 단 한 곡으로 전설로 남고 싶었는데 이제 안 되겠어요. 신대한의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가사를 다 알고 계시네요. 네. 가사가 전국이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찬송가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박한용 실장님처럼 저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이 곡은 바로 헨리 클레이 워크가 작곡한 조지아 행진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조를 가지고 가사를 바꾼 곡이 무려 이 330곡 중에 14곡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신흥무관학교 교가도 이 노래 멜로디, 방금 부른 멜로디에 가사를 바꿔서 그렇게 신흥무관학교 교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조지아 행진곡 만큼 또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빠지면 안 되는 곡이 한 곡 있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곡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같은 가사로 여러 가지 노래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조선소년군 단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금수강산 계림 반도 우리의 좋은 집.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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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흐른다. 육주호양 널리 퍼진 우리 소년 척후 차별 없이 자유롭게 길이 사랑하세. 네. 이 노래도 익숙한 멜로디죠. 이 곡의 원곡 제목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올드랭사인으로 알려진 곡입니다. 네, 저희는 보통 작별이라는 노래로 또 많이 부르셨죠. 네, 이 조선소년구는 1922년 10월 5일에 서울 개동의 중앙학교 체조교사였던 조철호에 의해서 창립된 청소년 수련 단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단체가 나올 때는 독립 보이스카우트 운동을 표방하면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소년 독립군을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요. 그 단체가 결국 1937년에는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해산되었고요. 이 단체를 만들었던 조철호는 1941년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네, 그랬던 노래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 또 씁쓸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노래가 바로 일본 음악을 가지고 바꿔 부른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약간 제목이 잘리긴 했는데 학도 권면가입니다. 제목만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학도 권면가 제목에서 자, 그 중에 3절을 한번 저희가 읽어보려고 해요. 3절 가사 잘 보이시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깝고 아깝다 가는 청춘을 묻노라 나를 위해 다시 오겠네. 늙기를 기다려 공부하라고 연광을 허송함은 우인이로세. 연광을 허송함은 우인이로세 옆에 한자가 써 있죠. 그래서 연광이랑 우인의 뜻을 또 알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빠른 세월을 허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라는 노래. 이 가사를 가지고 불렀던 원곡조는 또 어떤 곡조였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가사를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된 가사였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깝고 아깝다 가는 청춘은 묻노라 나를 위해 다시 오겠나. 늙기를 기다려 공부하라고 연광을 허송함은 우인이로세. 네, 이 멜로디가 상당히 귀에 익숙한데요? 네, 멜로디가 귀에 익숙하시니까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는 그 70년대 말에 네. 대학교 때 네. 80년대에 불렀어요. 데모가로. 어떤 데모가로. 네, 데모 어떻게 이 가사로 어떻게 부르셨죠? 타나 타나 죄루타나 자유의 광장을 넘보지 마라. 주책 없이 넘나드는 죄루탄 속에 민족의 영혼은 통곡한다. 맞나요? 네네네네. 이만큼 이어진 거예요, 이 네. 역사가. 지금 네, 완벽하게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를 해 주셨는데요. 또 이 곡을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뭐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귀에 익숙해요. 네, 이 곡 사실을 교회에서 또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보통 어떻게 불렀냐면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하면서 이 성경의 안에 있는 것들을 외우는 노래로 불렸던 노래로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기억이 사실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일본에서 어떻게 들렸는지 한번 제가 일본 음악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제목이 철도 창가인데요. 작곡가는 오노 우메와카 작곡입니다. 이 철도 창가 혹시 박은영 실장님 잘 아세요? 네. 예,
저희 박한영 실장님이 일본인은 아닙니다. 네, 아니 너무 일본어로 잘 따라 부르시길래 네, 바로 이 철도역들을 일본에 있는 철도역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아까 창세기 출애굽기 하는 것처럼 노래를 외우는 것처럼 일본의 철도역 하나하나를 외우면서 그 지역의 특성들을 그 가사 안에 담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사과가 유명한 대구역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각 지역의 토속품들을 소개하기도 하는 가사였는데 사실 그 가사 안에는 전쟁 역사 또 들어있고요. 또 어떤 그 일본의 주요 전진 기지 그런 또 항구 기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쫙 묶는 그런 노래 가사로서 우리 일본군은 일본이 다 하나다라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 이 곡이 작곡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를 그냥 일본군을 합리화시키는 어떤 제국주의를 위해 포장된 곡 또 이런 평가를 받는 곡이기도 해서 저희가 들을 때 좀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일본인들이 알고 있고 일본에 지금 가도 그 JR선 열차를 발차할 때 열차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음악 있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잖아. 이런 것처럼 일본에 가면 이러면 이제 열차가 이제 들어오고 뭐 열차가 가기도 하고 그런 음악으로 지금 여전히 일본인들한테 사랑받는 음악 중에 하나라고 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곡에 항일 음악도 부르고 우리 네. 박 선생님은 예전에 대학생 때 데모할 때 최루탄 노래 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노래로 된 곡들이 330곡 중에 용진가, 운동, 학도 권명가, 혁명군 행진곡 다양한 곡들이 이 곡조의 멜로디로 그렇게 그 당시에 불렸습니다. 네. 와, 근데 이게 8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학생 운동권에서 최루탄 노래로 이게 불렀다는 게 참 놀랍네요, 정말로. 네. 항일이 민주까지 이어진 거예요. 네. 저도 네, 어릴 때 교회에서 불렀으니까요.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본 곡을 한 곡 더 들려드릴 건데요. 바로 구남 행진곡입니다. 이 곡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옹달샘 노래 아시죠? 깊은 산속. 네, 옹달샘. 네, 그 노래의 작곡자 누군지 아세요? 또는 토끼 아닙니까? 토끼?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이 노래의 작곡가 바로 윤석중 선생님의 윤석중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청년으로서 어떤 곡에다 가사 공모를 하셨어요. 그 가사 공모가 1등을 해서 당선됐던 작품으로 데뷔하시는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네, 윤석중 작사의 곡 악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제목이 조선물산 장려가입니다. 네, 조선물산을 장려하는 노래. 네, 그래서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선의 동무들아 2천만 미나 두 발 벗고나 두 팔 걷고 나오너라 우리 것 우리의 힘 우리 제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네, 이런 노래거든요. 가사가 내용이 쉽죠. 네, 어떤 내용이죠? 국산품 애용하자. 뭐 네, 우리가 잘 만들어서 쓰자고. 네. 예, 윤석중 선생님이 가사 공모를 해서 당선된 작품인데요. 네. 그렇지만 아쉽게도 멜로디를 우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일본 군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일본 군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작곡자가 세토구치 토키치 작곡의 구남행진곡의 선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곡들이 이 항일음악 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다수의 일본 곡들이 멜로디를 빌려와서 가사를 바꿔 부른 항일의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요. 굳이 이걸 한 번 더 피부로 느껴보자면 이게 좋은 비율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한국이 만약에 일본을 쳐들어가서 우리가 만약에 식민지의 우위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그 일본인들이 가사를 조센징 빠가야로로 부르고 싶은데 우리 앞에서 노래를
조센징 빠가야로 빠가야로 하고 아리랑 멜로디로 만약에 이 노래를 부른다면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제 참 그런 거꾸로의 기분이 아닐까. 일본인들이 자기네들 군가를 가지고 그렇게 항일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가 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책에서 어느 정도 발췌를 해서 제가 편집을 했는데요. 항일 음악의 본질은 물론 가사에 있다. 민중들이 혼을 담았던 것은 가사의 내용이다. 하지만 음악도 그 안에 민족성을 담게 마련이다. 항일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민끼리 서로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소통하는 것이 어찌 씁쓸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지만 어쩌겠는가. 총을 쏘는 일본인들 앞에서 칼만 휘둘러서 되겠는가. 급한 대로 총이라도 뺏어서 싸워서 일단 이겨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노래를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중들이 부르던 노래, 일명 노가바로 우리 민요, 또 서양의 음악, 일본의 음악들을 가사를 바꿔 부른 노래들을 들어보셨고요. 그러면 이후에 들어볼 노래들은 어떤 노래들일까요? 앞서서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어떤 노래들일까요, 이 선생님? 네, 하나 남았습니다. 한국인 창작곡들. 네, 바로 네 직접 그 음악인들이 작곡을 해서 불렀던 노래들을 짤막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먼저 만나실 작곡가분은 이상준 작곡가이십니다. 이상준은 일제의회에 민족문화가 말살되던 시기에 한국의 전통음악을 보존한 민족음악가인데요. 이상준 작곡의 깊이 생각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을 박수를 치면 어떻게 치면 될까요? 네, 노래를 들으시면서 한박을 세는 게 어렵지 않죠? 박수를 치는 게 사실 한박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드렸다시피 이상준 작곡가는 전통음악을 활용해서 이런 항일음악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게 그래서 일본 음악과 어떻게 다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보통 박수를 치는 그 한박을 셋으로 나누면 3분박이라고 부르고 둘로 나누면 2분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수를 이렇게 치는데 그 속에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면 이거는 셋으로 나눈 거고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박수를 치면 이건 2분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한국의 전통 음악은 3분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일본의 음악들은 대부분 다 2분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본의 쇼카가 전부 2분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거리 장단이